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이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밀떡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전의 결과가 상당히 거슬리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어딜까요? 네시아.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을 찾아보니까 이번 공중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나 자카르타의 기사에서 프랑스가 인도의 라팔에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조나 자카르타의 5월 20일 오늘 기사입니다. 이 해당 기사의 부제를 저는 슬슬 쫄리는 인도네시아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사에선요,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에 의해 격추된 사실을 상당히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는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공중전에서는 이러한 기동성이 큰 의미가 없었다 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도 파키스탄의 공중전은 대부분 BVR 즉 시계외 전투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인도로 이제 투영을 해서 라팔 전투기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가 라팔에 대한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프랑스로부터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프랑스의 거부는 뭔가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애둘러하는 그런 거부가 아니고 상당히 단호한 거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팔 기체를 둘러싸고 전략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랑스의 단호한 거부에도 인도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소스코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수항공의 입장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다수항공 역시 프랑스의 입장과 같습니다. 프랑스의 이 방산 정책은요, 방산 기업들이 사적인 기업이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런 사적 기업들의 정보 제공을 강력히 통제하겠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기조를 다수항공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무 시스템 그리고 항전 장비 제어 핵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국가의 전략에 발 맞추어 즉 큰 틀에서 여전히 거부 중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이번 공중전에서 소스코드가 오픈되지 않은 것을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소스코드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자전의 실패나 혹은 정보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부재 이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인도 입장에서는 이 방어의 입장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었다면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라팔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서 본인들의 BVR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지 못했다 이런 데서 이 패배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스코드를 오픈했다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 또는 루드램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 등을 사용을 해서 파키스탄의 기체들을 충분히 잡아낼 수도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중전을 통해서 자국의 무장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것이 전투 자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해외 공급 업체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이번 전쟁을 복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반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 공군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가 여전히 소스코드 접근 제한을 걸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인도의 광범위한 국방 현대화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도의 처참한 공중전 패배를 보니까 라팔을 사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평가가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급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뭔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랑스가 인도에게 소스코드를 완전 오픈하지 않는 이유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에게 소스코드를 완전히 오픈하면 라팔을 사용하는 본인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집트, 카타르 등 유사 요구를 집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프랑스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또 잘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정 우방국에는 이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허용을 하면서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방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에 이 소스코드를 오픈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인도네시아가 인도의 입장을 대변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받으면 자신들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이런 입장을 좀 더 비판을 하는데요. 이러한 프랑스의 이중잣대가 인도에서는 기술 주권 논쟁에 대해서 더욱 불을 지필 것이다 라고 열심히 인도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인도의 소스코드를 완전히 오픈한다면 그 예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도 이 소스코드를 오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입장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전략적으로 동급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입한 라팔의 대수와 앞으로 이 가능성이 인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팔의 월간 생산량, 즉 생산 캐퍼서티를 이야기하면서 라팔의 생산 라인을 증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꼽은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라팔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보다는 인도가 프랑스 입장에서는 먼저 챙겨줘야 할 국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인도 사태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쫄리는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업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쫄리면 돼지시던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